반가워요 여러분, 예하입니다. 양양봉님 반갑 예루 예하. 오, 라운지 초심자 A 95777님은 럭키 세븐 할로 반갑습니다. 점심 방송. 아니 원래 어제 켜야 되는데 바쁘님, 바쁘 브이브이님, 아니 브이 바쁘 브이님, 얘로 바본가? 예하입니다. 아니 원래 어제 점심이 토요일 점심이 얘를 옮긴 방송 시간인데 어제 얘로 치과 대기 3시간인가? 하는 오늘로 방송을 미뤘다. 옷이 이뻐졌어요. 이거 얘로 기본 옷인데 얘로가 이걸 잘 안 입었나? 얘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편하게 입는 얘로의 뭐라 그래야 되지? 예루의 애착 옷입니다. 역시 옷은 후드가 최고야. 후드가 이게 참 지금은 후드 입는 게 싫지 않은데 그 되게 어릴 때 엔젤스쿨 초등부일 때 후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못 입게 된 이유가 후드가 너무 무거운 거야. 뒤에 모자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왜 무겁지? 하고 그냥 안 입었어요 한동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후드가 무거워서 못 입었어요. 말이 되나? 얼마나 솜털 같은 어린이였는지 이게 무거워가지고 후드를 한동안 못 입었는데 이제는 입을 수 있어요. PT를 받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나약한 게 아니라 기다려봐요. 뭔가 좋은 말로 둘러댈 말을 찾고 있으니까. 나약한 게 아니고 병약 미소녀미가 있는 거지. 고중량 원단 입으면 못 움직일 듯. 근데 실제로 할머니네 같은데 가면은 있는 되게 두꺼운 소미불 있잖아요. 그거에 깔려있으면은 못 움직여서 잠들긴 하지. 아줄님 예하 예르해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때는 원래 일이 컸던가? 오늘 좀 가까워져 봤어요. 불만 있어요? 좀 화면을 얘로가 좀 크게 보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크게 키웠어요. 손가락용 마우스 뗐네요. 마우스. 불은 정수리에 있어요. 아무튼 어릴 때는 진짜 후드 모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후드밖에 없다? 하면 불만 있냐고 물으셔. 열받아. 진짜 열받아. 보통은 물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째서 열받아. 물 마실래. 열받아. 이제 좀 낫구만. 키보드가 폰 같아요. 조금해서. 그럴 수도 있죠. 얘로가 좀 손이 큰 편이라 요런 일반적인 키보드랑 마우스 조금 작더라고요. 보세요. 마이크도 거의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고. 얘로가 큰 게 아니고 얘네가 작은 거다. 아니 원래 키보드랑 마우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조그매가지고 손을 이렇게 다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마이크. 아니 보통 되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조그마한 마이크. 웃겨. 근데 또 나름대로 마이크 사이즈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혹시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조금 줄일게요. 부담스러우면 조금 줄이고.
다 키워주세요. 왜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충분히 엄청 크지 않아요? 더 크면 모공도 보여. 조금 부담스러움. 아니 요즘 부모님이 계속 저녁에 집에 안 계셔가지고 요즘 계속 별장 가 계셔가지고 집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데 예루네 집 에어컨 좀 극단적인 친구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 하면은 나오는 바람이 예루가 보기엔 18도 아니면 30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30도로 틀면 에어컨 친구가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예루가 보기에 26도부터 틀면은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 미적지근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곰팡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25도 정도로 맞춰놔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냄새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25도로 맞춰놓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설정 온도를 25도로 해주면 에어컨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답은? 25도로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잖아요? 근데 25도로 틀어놓으면 실내 온도가 20도가 돼 있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예르가 집 곳곳에다가 그 에어컨 온도 같은 거 집 온도를 측정하려고 조그마한 온수도기를 엄청 많이 갖다 놨는데 그 중에는 거실 에어컨 앞에 있는 것까지 뒀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25도로 맞춰놨는데 기온이 20도가 되어 있어. 왜지? 알바하면서 1,700원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른이 때문에 17 이랬잖아요. 그게 예르 때문이에요. 캔들장 헷갈린 거지. 하여튼 아니 근데 알바해요? 힘들겠다. 아니 점심에 온도도 높은데 밖에 더운데 어디서 알바하는 건진 몰라도 예루도 알바 좀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오면 예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어. 아니 뭐 근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그냥 물건 진열 이런 걸 예루가 얼른 해놔야 되는데 손님이 계속 오니까 진열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신경 쓰이는데 매대가 비어있는 게 채울 수 없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편의점 추워요. 그렇긴 해. 그래도 시원한 데서 일하셔서 다행이네요. 손님들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연령대와 각계각층의 손님들이 오겠지만 예론 그래도 화장품 가게 알바였어가지고 보통 그 예로 또래의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좀 어떤 층이 올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보통 예상 가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예로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편의점이나 이러면은 편의점 같은 데면 좀 오는 손님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더라고. 아 온도 얘기해가지고 1,700원입니다 해야 되는데 17도입니다. 손님 에? 그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맞춰놓으셨어요? 어쩐지 춥더라. 아 웃겨. 근데 에어컨을 그래가지고 25도로 맞춰놨는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20도 돼 있잖아요. 너무 추워.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 아 병원 신세를 정말 그만 지고 싶어요. 무릎도 다쳐가지고 그 아직도 안 났거든요. 대박이죠. 아니 회복력이 왜 이런 거지? 여름이라 잘 안 났나봐요. 어쩜 좋아. 다행히 흉은 안 질 것 같이 막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 에어컨 켜두고 소미불 플렉스 해주세요. 안 그래도 약간 이불을 그 종이장 같은 여름 이불이랑 종이장이 아닌 여름 이불이 있잖아요. 지금 예루가 덮고 있는 게 종이장이 아닌 쪽이거든요. 그래서 딱 덮고 자면 온도가 맞기는 해. 그 여러분은 그 소미불이 아니라 여름에 이불 종이장 파예요? 아니면 그래도 종이장보단 조금 두툼해야지 파예요? 예르는 원래 그 아주 종이장보다는 그 완전 한 겹짜리 호디불보다는 약간 그 두 겹으로 돼가지고 안에 그 살짝 폭신하게 조금 뭐 넣어놓은 그런 이불을 훨씬 선호했거든요. 지금도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더워서 그 예르 방에는 에어컨 바람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잘 때는 그 얇은 종이장 같은 호디불 쓰고 부모님이 나가 계셔가지고 거실에서 예루가 잘 수 있으면 조금 두께가 있는 이불 써요. 한 요 정도 되는 두께? 오, 그 정도. 요 정도다. 요 정도.
여름에 겨울이 불사요. 진짜 부자다. 근데 얘로도 그거 좋은데 그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두꺼운 거 덮고 자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공기는 서늘하고 몸은 따뜻하고. 근데 얘로도 그러고 싶은데 그 두꺼운 이불을 꺼낼 수 없어. 그걸 꺼내놓으면 그 별장에서 돌아오신 부모님이 이걸 왜 꺼냈어? 라고 하실 텐데 그럼 참아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놓고 얘르는 두꺼운 소미불 덮고 잤어요. 어마마마 아바마마 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약간 얇은 소미불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두꺼운 여름이불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그 친구를 덮고 자고 있습니다. 겨울이불을 푹신하게 깔고 자요. 얘로도 얘를 방에다가 그 매트리스만으로 약간 폭신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도톰한 이불 그 깔아놨어요. 원래 덮는 이불로 나왔는데 그 덮기에는 약간 몸에 밀착감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지? 했는데 깔아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여태까지 덮고 있었는데? 아 그나저나 얘로 어제 빨래 해놨는데 빨래! 아니 얘로 어제 빨래 해놨는데 그 빨래 해놓은 상태로 빨래 버튼 눌러놓고 그 치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까먹었네? 어떻게 빨래 썩었겠다. 되게 무리해서 일부러 많이 빨았는데 진짜 큰일 났네? 세상에. 얘로 아니다. 괜찮아요? 그 친구 말로는 예전에 친구들 들었을 때는 헹굼이랑 그 탈수만 다시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 탈수를 해놔도 그 여름이잖아요. 한참 있다 열어보면 진짜 농축된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진짜 농후하게 발효된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열었다 질식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 가끔씩 엄마가 빨래 돌려놓으시고 예루한테 말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별장에 가버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루가 이제 다음 날쯤에 이제 주말이니까 내 빨래 밀린 거 해야지 하고 세탁기를 딱 열었다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된 상태의 그 빨래가 다 된 녀석들이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분명히 세탁을 한 건데 굉장한 응축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진짜 최악이야. 그 날이 더우니까 뜨끈뜨끈하게 데워져가지고 그 굉장히 이상한 구정물을 삶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진짜 최악이거든요. 아, 그 상태를 또 마주하게 생겼네. 진짜 큰일 났다. 어제 나갔다 와서 바로 다시 했었어야 됐는데 바로 꺼내갖고 말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한번 탈수 행금한 다음에 다시 해야죠. 정말 근데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자취를 못하겠어. 명함비니 반갑소 낭자 이하입니다. 잘 말리고 그럼 괜찮을까요? 걱정이네. 왜냐면은 진짜 옷을 잘못 말리면 너무 쉰내가 많이 나가지고 가끔 옷 입으려다가 여름이잖아요. 이제 옷 꺼내가지고 입으려다 한번 킁킁거려보고 하고 내려놓고 다른 옷 입은 적 솔직히 좀 많아. 잘 안 말라가지고 이 예로는 그 여름이니까 돌릴 수 있는 건조기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옷은 건조기에 넣고 아닌 옷만 널어서 말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널어서 말릴 옷이 적으니까 공기가 잘 통하면서 잘 말라서 괜찮은데 예로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쓰면 전기를 써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옷을 전부 다 널어서 말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옷이 잘못 말라지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옷을 입을 때 좀 신중해야 돼. 아침에 입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괜찮다? 나가서 말려라. 내가 마네킹이 되는 거네요? 예루가 마네킹이 돼가지고 입은 채로 예쁘게 햇빛을 이렇게 잘 골고루 앞뒤 잘 쬐어주고 돌아오면 말라있을 것. 안 되잖아요. 촉촉한 상태로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 옷이 아직 물기가 있는데 옷을 안 입으시면 되죠. 아니 쉰내 나는 옷이라도 입긴 입어야지. 부드러운 초코파이님 예하입니다. 거의 뭐 마네킹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럼 확실히 잘 마를 것 같기는 하다. 옷 입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서 같이 말려요. 진짜 급할 때
드라이기로 옷 말린다는 얘긴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진짜 옷이 급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바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밑단이 아직 촉촉해. 다른 데는 말랐어. 이러면 거기다가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경우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듣기만 했어. 잘 말라요? 신기하다. 해본 적이 없어. 아, 말리면 기분 좋아요? 아니, 재밌어요 그거? 예르는 그건 해봤는데 그 다리미 핸디? 스팀 다리미로 하는 거는 해봤는데 재밌긴 했어. 근데 주름이 펴지는 게. 아, 드라이기를 말리면 옷 따뜻하겠다.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빼도 정말 따끈따끈해요. 여름에 약간 손 데이는 거 아닌가 싶은 기분도 들어. 아, 손에 든 상태로 뽀송뽀송해지는 게 좋아요? 재밌긴 하겠다. 약간 그 되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말라간다는 게. 아, 참, 예루. 며칠 전에 집에 오는 길에 꽃집에서 갑자기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열송이 3,000원 막 이러길래 오, 예쁘다. 장미 하나만 사갈까 했는데 열송이 3,000원 하는 친구는 조금 가고 있는 상태고 열송이 5,000원 하는 친구는 덜 갔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로 살까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쪽에 수국이 갑자기 있는 거야. 엥? 수국? 수국? 또 꽃을 꺾어서 파는구나?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예루 손에 수국 한 단이 들려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 수국이 약간 그 저런 효과 있나봐. 사람을 홀리는 효과가 있나봐. 갑자기 수국 한 단을 이렇게 고이 집에 들고 왔어요. 수금이요? 수국이요.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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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을 어떻게 해요, 얘르가? 근데 되게 예뻤는데 사장님이 수국 되게 빨리 간다고. 그 가자마자 물병에다 꽂아놓고 겉을 비닐로 싸줄 테니까 비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꽂아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덥잖아요. 여름이니까. 그거 들고 한 10분인가 걸었는데 수국이 점점 안 그래도 막 상태가 엄청 좋은 수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수국이 점점 죽어가는 거야. 10분 동안 걷는데 수국 친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얘르도 녹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죽고 있는데 하면서 막 허겁지겁 갔거든요. 가서 에어컨 바람 앞에다가 놓고 물 꽂아주니까 물을 막 이만큼씩 먹고서 쌩쌩해졌어. 완전 풍성해졌어요. 원래 약간 좀 수국이 이 상태였는데 물 먹이고 찬바람 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아, 예쁘다. 근데 물 정말 많이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수국이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수국. 바로 물은 먹을 대로 먹어놓고 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살다 그런 꽃 처음 봤어요. 진짜 빨리 가더라. What a country is dying. 수국이 죽어간다. 열받아. 근데 예쁘긴 했어. 정말 찰나 동안 예쁘긴 하더라고요. 수국이 물을 되게 많이 먹는 꽃이란 얘긴 들었는데 그래서 수국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엄청 먹더라. 굉장히 놀랐다. 가끔 기분 전환으로 꽃 사면 좋아요. 근데 예루 집에는 꽃을 꽂을 만한 예쁜 병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길고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통형 그런 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을 처음 들고 갔던 날 엄마가 그거 사줬어. 거기다 꽂으라고 해줬어. 맥주병. 맥주 넣는 맥주잔에다가 보통 꽃을 꽂아놔요. 되게 보는데 기분이 묘해요. 아름다운 꽃인데 밑에는 막 하이트 이런 거 써져 있거든요. 꽃병을 분명히 하나 샀던 것 같은데 어디 뒀나 모르겠네. 잠깐만, 다행이잖아. 난 바보. 괜찮아요. 아니 그치만 코리안인데 어떻게 잉글리시를 잘합니까? 그걸 잘하면 잉글리시지. 에어컨 앞에서 잤더니 목 상태가 안 좋아. 아, 예루방에서 자면 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덥고 덥다. 덥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거실에서 자면 매우 시원하고 좋은데
감기 걸릴 것 같아. 어쩌면 좋을까? 대충 방문을 열고 가운데 걸터서 잘까요? 포켓몬 중에 어서러셔의 영문명이 뭔지 아시나요? 어서러셔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어설트 레셔 뭐 이런 건가요? 스칼렛 바이올렛에 나와요? 왜 본 기억이 없지? 아 예루가 아직 초밥 요리사 거대 매기? 그런 게 있던가? 예루가 아는 건 매깅이랑 매더밖에 없는데. 어서러셔? 어서러셔가 뭐야? 어서러셔 기억났어 미령의 주인 기억났어 뭔지 알아 기억났어. 뭔데요? 진짜 어설트 레셔 이런 거야? 줄여서 어서러셔인 거야? 그 친구 영문명이 뭔데요? 예루는 참고로 영문명은 아예 모릅니다. 영어로 써져 있으면 포켓몬을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솔직히. 막 미라이 다운, 커라이 다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면 모르겠어. 레샤무, 제크라무 이런 거 아니면 몰라요. 아예 번역기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 돈도조. 이름이 돈도조야? 야 거기 졌지? 그럼 경험치도 주고 돈도 줘. 이런 거잖아. 진짜 웃기다. 어떻게 이름이 돈도조지? 이고님, 예하, 안녕하세요. 돈도줘요. 와, 우와! 돈도죠? 돈도줘? 아들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돈도줘. 어떻게 이름이 돈도조임? 진짜 웃기다. 친구들한테 가끔 보내야 되겠다. 돈 줘. 그냥 돈 내놔! 하고 보내야겠다. 예루는, 우와! 돈도죠? 아주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니, 왜 돈을 2번이나 주시는 거죠? 웃겨. 나도 줘. 웃겨. 약간 이렇지 이러면 나도 줘로 하자. 예루는 친구들이랑 돈 빌리고 빌려줄 일이 되게 많은데 뭐라 해야 되지? 밥을 다 같이 먹는데 한 사람이 결제하면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 보통 밥 먹자마자 돈 보내주는 편인데 예루야 치킨값 보냈어 이러는데 치킨값 47,000원이었던 거 알지? 적당히 나눠가지고 보내줘 이렇게 맨날 거짓말해. 치킨값 56만원이었잖아. 적당히 계산해서 나눠줘. 인당 아마 한 10만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6만원은 내가 낼 테니까. 맨날 그렇게 터무니없이 거짓말해. 그거랑 막 60년 전에 빌려갔었던 4억 7천만원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얘기도 맨날 하는데. 돈도죠? 아칠님 천치조원 감사합니다. 아니 돈 그만 줘.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잠깐 설마 말할 때마다 주는 시스템이야?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의 뭐 볼드모트. 웃겨. 거의 뭐 볼드모트네요. 볼드모트 포켓몬. 아까 뭐라 그랬지? 어서러셔. 볼드모트 포켓몬. 영문명을 말해서는 안 된다. 임수달님, 예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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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예루가 친구들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하는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깡패 같잖아. 깡패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것 뿐이다. 그냥 막 친구들이랑 밥 먹고 나서 돈 보내달라고 할 땐 오늘 치킨값 56만원 나왔어. 인당 15만원씩 보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장난 엄청 자주 쳐요. 근데 친구들 다 뭐 이제 신경도 안 써. 알아서 돈 보내.
아 웃겨. 그 친구가 돈 보내놓고 맨날 보내놓고 예루한테 돈 들어왔어? 이러는데 아니야 안 들어왔어. 뒤에 그리고 0 하나 더 붙여서 보내줄래? 이러면서 맨날 돈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 돈 안 들어왔다고 다시 보내달라 그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입금됐는데 그 김캔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14,500원 보내서 뭐야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맨날 장난쳐. 야 네가 보낸 돈은 안 들어왔고 김캔들이라는 사람이 돈 보냈는데 누구지? 무서워. 친구들이랑 맨날 똑같은 장난 많이 쳐가지고 이제 거의 1번 하면 깔깔깔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왜일까? 정말 이상한 일이야.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항상 그게 좋지. 그 혼자 먹을 때는 메뉴를 한 개밖에 먹을 수 없지만 왜냐면 다 2개 시키면 남기니까 친구들이랑 먹으면 그 3명이서 4개 시키기 이런 게 가능해서 되게 좋아요. 친구들끼리 보낼 때 100원 단위는 올리면서 보내요. 멋진데? 얘랑 친구들의 1원 단위까지 나눕니다. 진짜 웃기죠? 그 어렸을 때 학교도 다 같이 나왔는데 그 피자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시험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그땐 이제 예루랑 친구들이 카드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다 현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진짜 돈 10원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10원짜리까지 다 맞춰서 줬었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광기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내가 저번에 40원이 없어가지고 안 줬는데 이번에 줄게 이러면서 막 결제한 친구한테는 그 정도 해주죠. 결제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는 그렇게 결제를 한번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나중에 받으면 가계부가 좀 쓰기가 힘들어서 약간 좀 꺼리기는 했어. 웬만하면 예루가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차라리 돈을 보내주면 보내주지. 그랬어요. 철저하다. 10원 단위다 나눠 다니. 그랬죠. 그때는 다들 정말 돈이 없었어요.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 안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 용돈 10,000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모르겠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지만. 근데 진짜 돈이 없으니까 10원 단위로 했어요. 짱이죠. 그거를 매번 다 기억했다가 40원 받아야 됨, 60원 줘야 됨, 이거를 다 기억해놨다니까요. 가계부를 써요? 대단한데. 근데 이제 보통 가계부를 쓰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같은 걸 파악하는 목적이잖아요. 예로는 그냥 돈 많이 썼는데 와,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옷 좀 샀지. 어디 보자. 다 쓸만한데 썼구만. 이번 달도 완벽했다. 짠! 하고 이렇게 그냥 덮는 용도. 보고서 약간 분석 이런 거 안 하고, 일기장이었네요. 그쵸? 지출 일기장이죠. 어디에 가서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어느 쇼핑몰에서 많이 샀는가, 이번 달은 어디서 배달을 많이 시켰는가, 배달 음식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여기 맛있었지, 여기도 맛있었지 하면서 그냥 복귀하는 거죠. 그날 있었던 일상을. 옛날에는 좀 가계부를 어렸을 때부터 썼거든요. 예루는 그 처음 용돈 받을 때 일주일에 1,000원 받을 때부터 일기장 썼단 말이야. 아니 가계부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때는 좀 진짜 지출 분석을 막 했는데 이제는 그냥 쓰기만 하고 막 쓰고 있어요. 어른이 되니까 좀 주체가 안 돼. 애기 땐 잘 됐는데 그때는 막 그 수첩 같은 거 살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3,000원 수첩 그냥 사? 다 해서 간 김에 사? 이러고 자꾸 사니까 안 쓰는 수첩이 집에 자꾸 늘어나. 귀여울 뿐이고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새 수첩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 1,000원 괜찮네 하고 그냥 막 샀는데 사다 보니까 그 달에만 다해서에 5만원 쓰기 이런 게 되어 있단 말이지. 예루는 필요한 게 있으면 테무 알리 이런 데서 직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느 달은 보니까 테무랑 알리에다가 거의 한 8만원 쓴 달도 있었어. 분명히 조금씩밖에 안 샀거든요. 근데 조금씩 사기를 일주일에 2번씩 계속 한 거야.
분명히 그 한 번 살 때 10,000원 미만으로 샀는데 그거를 한 달에 8번을 하니까 80,000원 되더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른이 됐네요.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게 어른의 증표라고 한다면 얘는 충분히 어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게임하고 싶은 날인데. 무슨 게임인지는 안 정하고 그냥 게임이 하고 싶어요. 갑자기 윙크 왜 했지? 습관. 아니, 얘로는 마주치는 사람 있으면 인사하거든요. 버스 기사님들한테도 이제 습관적으로 인사하고,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랑도 마주치면 그냥 습관적으로 웃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습관이야. 사람 보이면 인사하거나 웃거나 막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금 매너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까봐. 윙크 못 봤네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근데 저번에 옛날에 한번 아빠랑 같이 버스를 탈 일이 살면서 처음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처음이다. 아빠랑 버스 탈 일이 있었는데 나양을 증오하는 애소미님 예하입니다. 아빠랑 버스 탈 일이 다 커가지고 처음으로 있었는데 버스를 같이 탔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버스 타면서 그 카드 찍으면서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탄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버스를 타고 나더니 얘로한테 뭐 아는 아저씨야?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하는데 뭐 아는 아저씨여야 인사를 하는 건가? 아빠한테 아니 그냥 버스 기사님이니까 인사한 건데? 했더니 아빠가 하고 되게 희한한 사람 본다는 듯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함. 인사 안 한다고요? 어째서? 얘랑 친구들은 다 탈 때 인사하는데? 아니 막 안녕하세요까지는 안 해도 약간 고개 정도는 끄덕하면서 그 목례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기사님도 받아주시는데 왜 해야 되죠? 아니 그냥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있잖아. 그쵸. 뻘쭘해서 버스 탈 때 거기 끄덕해요. 왜냐면 기사님이랑 눈이 마주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마주친 김에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것도 있어. 그 옛날에 그 버스 그 약간 안내방송 같은 거에서 탈 때 인사해주면 고맙다는 이야기가 하신 적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냥 버스 탈 때 인사하기.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터 인사했는지 모르겠네. 맞아, 선글라스 끼고 계셔도 그냥 끄덕하면은 기사님들 그거 손님 사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맛 인사를 해주세요. 예하, 아이고 당황했어. 라이스테이님, 예하,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부터 말해야 될지 예하부터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웃겨. 지금 버스 탈 때 기사님한테 인사하냐 안 하냐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예루는 인사한다 파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거기 있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럼 인사해야지. 그래서 예루는 인사하는 파. 근데 인사하면 재밌어요. 왜냐면은 인사를 하면서 사람이랑 계속 마주치게 되잖아. 그러면은 자주 타는 버스는 기사님 얼굴이 눈에 익어져. 그래가지고 이 버스 타면은 이 시간에 타면 항상 계시는 기사님 이런 게 약간 기억이 돼가지고 좀 재밌어. 오 오늘도 이분이네 이런 느낌? 굿모닝 예하. 아니 왜 다시 예하 하세요? 예루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맨날 바뀌어서 기사님이 자주 바뀌시는구나. 그럼 예루는 약간 섭섭해. 오늘 예하는 처음이라고요? 아니 아까부터 보고 있었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하지만 뭐 처음이니까 예하입니다. 예루가 자주 타는 버스는 기사님들이 계속 오래 일하셔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 기사님들이 약간 젊은 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예루의 아빠뻘 정도 되는 분들이셨는데 지금은 사실 예루가 사람 나이를 잘 가늠을 못해서 어쨌든 전에 일하시던 분들보다 많이 젊어졌어.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 버스 기사님들이 막 옛날에는 만약에 밖에서 기사님을 마주친다 하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아저씨라고 할 수 없고 오빠?
정도에 해당할 것 같은 분들? 많아도 예루보다 오빠. 적으면 예루보다 어릴지도 몰라. 이런 분들. 그쵸? 젊은 분들 많아. 샤르빠님, 예하, 안녕하세요. 저 기사분들 되게 어려졌어. 청년 취업난. 근데 기사분들 젊어지셔가지고 예루는 솔직히 조금 그런 걸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계속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보다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 같은 노선을 계속 운전하신 분이랑 그 일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그 노선에 대해서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알고 있는 바라던가 숙련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 10년 차랑 1개월 차랑.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 군대 전역하고 바로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지만 체력이 좋죠? 그건 그래. 막 기사님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막 에어팟 같은 거 꽂고 에어팟 같은 거 꽂고 운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 그런 분들이 운전하는 버스 타면 좋은 게 라디오를 안 트셔가지고 예루가 노래 들으면서 가기 되게 좋아요. 아, 군용 트럭 운전하다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둘 다 좀 큰 차잖아요. 예루는 큰 차 운전하는 사람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되게 멋있어. 왜냐면 예루는 그 2종 보통이기 때문에 큰 차 언감생심이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빠 말로는 2종 보통도 운전할 수 있는 큰 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2종 보통인 게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딴 이후로 단 한 번도 운전석에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장롱 면허 대박.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가 운전할 수 있는 예루가 운전할 수 있는 예루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그냥 근처에 없어요. 보통 부모님 차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루 부모님 차는 영업용 차여가지고 예루가 할 수가 없어. 아, 운전을 예루가 할 수가 없는 차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예루 물 좀 가져올게요. 버스 탔는데 옛날 선임일 수도 있겠네. 아, 그렇겠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면 탔는데 아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예루는 그러지 않아서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어. 물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사라져 볼게요. 야! 예루 복귀. 저도 면허가 보통이에요. 수상한데? 이종 보통 아니라 그냥 보통 면허입니다. 약간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일종 보통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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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통이었잖아. 그냥 평범하게 면허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목 상태가 오늘 안 좋긴 하다. 1종이면 1종류만 돼서 2종이 더 좋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내 1종 따고 싶기는 했는데. 왜냐면 멋지잖아요. 2종이면 2종류 되시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뭔가 약간 초기 감기 느낌이 온다. 이따 타이레놀 먹어야 되겠다. 아, 참고로 오늘 방송 키기 전에는 우당탕탕 방정리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들을 전부 침대 위에 엊그제부터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를 안 해도 됐다.
여름 감기 안 나아요. 원래 강아지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 걸리면 약간 강아지 미만이라는 그런 속설도 있죠. 근데 실제로 집에서 예루의 그 위치 자체가 강아지보다 미칩니다. 응. 왜냐면 강아지가 산책하면서 동네 정육점 같은 데서 육회를 진짜 많이 얻어먹고 다녀요. 거의 강아지가 먹은 거 합쳐보면 여태까지 거의 한 몇 인분은 될 거야. 엄청 강아지가 인기가 많더라고, 우리 강아지가. 정육점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지? 하여튼 그래서 엄마도 거기서 고기 자주 사오고 막 그래. 맨날 갈 때마다 육회 한 덩어리씩 요만큼씩 얻어먹고 오는데 그거를 안 팔아줄 수 없어가지고 진짜 웃겨. 여름 감기 생각보다 잘 걸려요. 왜일까? 아무래도 좀 찬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뜨겁고 하면서 좀 몸이 버티기가 힘든가? 버티기 실제로 힘들긴 해요. 와, 어제 진짜 치과까지 걸어갔는데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13분 걸리는 거리를 예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 쓰고 모자 쓰고 무장이랑 무장은 싹 다 한 상태로 10분 만에 걸어갔단 말이야? 도착해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진짜 여기에 온 얼굴이 다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선크림 바른 것도 100%다 녹아내렸을 거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땀이 진짜 엄청나게 나가지고 예루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땀 많이 흘려본 거 처음이었어요. 10분밖에 안 걸었는데. 진짜 놀랐어. 꼴랑 10분 걸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췌해질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 진짜 요즘 날씨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거는 무슨 밤 9시인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그 에어컨 실외기 앞을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 후끈함이 그냥 얘로 밤에 PT 하거든요. 요즘 밤에 PT 받으려고 문 열고 나왔는데 집 앞에서 그 느낌이 그냥 나는 거야. 실외기를 거기 아무도 설치하지 않는데. 밤 9시인데 말이 되냐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곧 있으면 지구 멸망하나 봐요. 이러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지구 멸망 전까지일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너무 더워. 아마 앞으로 남은 모든 여름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덜 더운 여름일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즐겨라. 고양이 더위 먹어서 입원했어요. 어떡해. 그렇구나. 동물도 더위 먹지. 아니 예루네 강아지도 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갈라 하더라고. 근데 고양이는 그래도 외출 안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이 더우면 고양이도 좀 직격타구나. 아이고 불쌍해. 예루네 강아지는 더우면 엄청 티내요. 지 조금이라도 더우면 혀를 엄청 헥헥거리고 더운 티를 엄청 내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헥헥거려 대놓고. 그렇게까지 더운 날씨가 아닌데 조금 더운데 엄청 티를 많이 내요. 그럼 바로 에어컨 틀어야 돼. 근데 그럼 웃긴 게 에어컨 틀자마자 바로 혀 집어넣는다? 진짜 더운 거였으면 계속 헥헥거려야 되는데 에어컨 틀면 바로 혀 집어넣고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에어컨 트는 척하죠. 강아지가 바보로 보여요. 근데 사실 강아지가 헥헥거리면 얘네도 좀 덥기 때문에 틀면 좋아요. 밖에 들락거리는 친구여가지고 고양이. 아이고 그래서 더위에 더 약했구나. 오늘 비 온다면서 왜 비 안 내려? 비 온다 그랬어요? 얘는 믿지도 않았어. 근데 솔직히 요 며칠간 이렇게까지 더웠는데 비가 좀 와야 되지 않아? 안 오는 거 너무 심각해. 태풍 오라고. 제발 오라고. 왜 태풍 안 오냐고. 얘로 친구한테 그 얘기 듣긴 했는데 태풍이 한반도로 열심히 오다가 전부 못 이기고 소멸했다고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 그래서 예루가 오려는 노력은 한 거 맞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거기까진 대답을 안 했어. 태풍도 더워서 안 오는데. 한반도? 너무 더운데? 저기 안 가. 딴 데로 가야지. 요즘 누가 한반도 가냐? 야 요즘 인기 있는 태풍 아무도 한반도 안 가. 그렇게 더운 동네 어떻게 가? 요즘은 다른 데가 인기지 하고 딴 데로 싹 간 것 같아. 비 예보 이번 여름 반도 안 맞은 것 같네요.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무슨 스콜처럼 이렇게 쏟아붓거나 아니면 뭐 온다 그랬는데 쨍쨍해가지고 너무 덥거나 날씨가 예측 불가능으로 되고 있나 봐. 근데 생각해보면 날씨도 약간 사주 같은 거라서 거의 한 몇십 년어치 그 예측했었던 데이터로 요런 그 기후면 요런 뭔가 기압이나 이런 배치가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날씨가 될 거다를 예측하는 건데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맞추기 힘든가 봐. 비 오네 이뻐. B1 A4요? 아휴, 물이나 마셔야지 정말. 근데 비 딱 오고 나서 개었을 때 날씨가 진짜 예쁘긴 한데 그 비가 엄청 오다가 딱 그쳤을 때 그 풍경 그 날씨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습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더울 수도 있거든. 날씨는 안 예쁠 수도 있지만 풍경은 정말 예쁘다. 그 뭔가 바닥에 바닥에 살짝 물 고인데 하늘 비치는 거라던가 건물 비치는 거 같은 거 되게 예쁘잖아요. 뭔가 막 그 하늘도 평소에 그냥 적당히 파란 하늘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미세먼지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새파란 하늘 이런 거 예쁘잖아. 아휴, 비가 와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기는 해. 비가 너무 안 와. 원래 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미친 듯이 덥다 하면은 그 바닥에 있는 수증기 같은 게 싹 다 올라가서 구름 돼가지고 비 싹 내리면서 온도를 확 식혀주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 날씨면 내일 비 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어. 지금 막 가뭄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좀 큰일인데? 그 한 몇 해 전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는커녕 지금 막 사람들이 씻을 물도 없다 막 이러는 기사 많이 났었는데. 과학적이시네요. 얘를 이까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참고로 지구과학은 버렸습니다. 지구과학은 앞엔 재밌는데 후반 너무 재미없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화학도 앞엔 재밌었는데 후반 다 재미없고 물리는 처음부터 재미없고 다른 하나 뭐더라? 생명인가? 그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후반은 재미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정말 절망편이네요. 전부 재미없었어요. 지구, 화학, 물리, 생명! 이거 그래가지고 보통 지구랑 생명을 많이 골랐던 것 같은데? 얘를 또 그래야 됐는데 얘를 또 그래야 됐는데 다른 걸 골랐죠. 나쁘진 않았어요. 화학 생명 했던 것 같아. 화학 물리가 좀 복잡하고 그치만 직관 못해서 지구 해야 되는걸. 왜 다들 모두가 이 열받는 말장난 개그에 점점 전파되고 있는 거죠? 정말 열받네. 생명은 재밌었어요. 생명은 나쁘지 않아. 저건 꽤 재밌어요. 그 유전의 법칙 하면서 조금 약간 킹받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 그 엔젤 스쿨은 지구랑 생명 고른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얘루는 왜 화학했지? 왜 그랬을까? 지구랑 생명하는 편이 좀 더 유리한 성적을 받기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생명은 재밌었어요. 생명은 내가 생명이니까 직관적이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 근데 솔직히 유전의 법칙이 재밌어서 골랐긴 했어. 헐, 물화인데 물화했어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길을 보통 근데 골라도 물 원, 화 원 고르잖아. 물 원, 물 투 고르는 친구들 선생님이 진짜 보통 사람 아니라고. 왜 물 투, 화 투 했어요? 왜요? 왜요? 진짜 납득이 안 가. 왜요? 고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경쟁률도 너무 치열할 것 같은데? 그 원래 기본적으로 투를 고르지 않는다가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모든 그 가장 큰 핵심 비법이어서 절대로 투를 고르지 말아라. 원만 2개 골라라. 아, 생명은 뭘 배워도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있고 바로바로 이해돼서 재밌긴 했어. 근데 화학은 그게 뭔데? 싶고 화학은 앞에는 으아 하지 뒤에 가면 으아 하지.
물리는 이거 하다가 엥? 그래서 뭐더라? 이렇게 되고 솔직히 예루는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서 물린 처음부터 버렸어요. 1을 고른다. 무조건 1 골라야 돼. 물1, 물2. 아니 물리는 원이어도 좀 아니지. 고를 거면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이거 중에 골라야지. 근데 진짜 물1, 물2 고르면 되게 성적 받기 힘들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정말 물리에 특화된 친구들이 그걸 고른다고 아무리 웬만큼 자신 있어도 진짜 하지 말아라 라고 진짜 말리셨어요. 뜯어 말리셨어요. 물리 분명 배웠는데 몰라. 고3의 무덤. 그냥 뭐 물리 그냥 뭐 위에서 뭐 냅두면 떨어지는 거. 뭐 이쪽으로 한번 힘주고 이쪽으로 한번 힘주면 여기로 가는 거.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다. 어떻게 용케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심지어 그 학교 시험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도 않아서 물리. 왜냐면 친구들이 다 포기했거든요. 원래 그 학교 시험도 그렇고 상대평가잖아요. 친구들이 싹 다 물리를 포기해서 성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게 나왔어. 진짜 망했을 줄 알았는데 물포자 많아서 재밌긴 해요. 학교 시험에서 유리할 거면 물리 잘하는 거 솔직히 나쁘지 않아. 화학은 분명 알려줬는데 외계어로 알려준 기분이에요. 예로는 그 전지 같은 거 배울 때 앞에까진 재밌었거든요. 뒷부분은 재미없어서 안 해가지고 지금도 몰라요. 물리특 내신 등급 진짜 잘 나옴. 버린 친구들은 진짜 제대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조금 하는 집단에서, 그러니까 물리를 버리지 않은 집단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내신 잘 나와. 버리는 친구들이 진짜 완벽하게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망이 없으면 빨리 버리는 것도 예루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직관적이라 좋았어요. 유전의 법칙 할 때 솔직히 진짜 재밌었는데 예루는 거의 그것 때문에 생명 골랐거든요. 한편 지구과학 그 뭐였지? 별자리 얘기 나오고 무슨 황도 12구 나올 때 뭐라는 거야 하고 바로 포기. 유전 재밌긴 하죠. DNA 추적하기 되게 재밌는 족보 많잖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이쪽에서 온 유전병이 이쪽에서 계속 잠복돼 있다가 3세대에서 나타났다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막 여기저기 빵꾸를 막 이렇게 내놓고 누구한테서 유전됐을지 맞춰봐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어. 내가 약간 코난 된 거 같고 재밌어. 근데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뭐라 그랬지? 무슨 X 염색체 반성 유전이랑 무슨 다른 유전이랑 뭐 하여튼간에 왜 그렇게 족보에 유전병이 많은지 병을 한 3-4개를 주고서 어떻게 될지 맞춰보라 하니까 정말 싫었어. 황도는 먹는 건데 얘르도 황도 좋아해. 근데 백도가 좀 더 좋아요. 그 왜 상위급만 모이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내신은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고등학교 말하시는 건가요? 그런 학교는 진짜 엉금생심 쳐다도 보지 않았어. 그런 데는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약간 공부하는 습관은 잡힐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데 있으면 예루는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 그러고 싶지 않아. 거기 그런데 들어간 1학년 애들이 시험 보고 막 60점 이렇게 나오니까 오 시험 개망했어 이러는데 결과가 1등급으로 나와서 놀란다고요? 근데 얘가 처음 엔젤스쿨 언제였지? 고등부 딱 들어갔을 첫 시험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기는 해요. 선생님들이 좀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시면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해. 근데 저기는 잘하는 학교라 풀지 말라고 준 건데 풀어가지고 정말 싫다. 얘는 정말 저런 학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때는 하기는 하는데 그 힘든 건 맞지만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걸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그만큼 공부하라 하면 절대 못하겠어요. 쉽게 되는 것보다 어렵게 되는 게 리스크가 낮으니까요. 너무 쉽게 내서 다 100점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해. 1등급 400명. 아 400명이면 안 되지. 1등급 100명. 그 밑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한 98점 이렇게 맞았는데 전부 9등급. 턱 아파. 아, 참, 얘로 또 당분간 방송할 때 그 턱에다가 계속 롤러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치과 간 게 그 턱이 아파가지고 간 거였는데 그 턱을 너무 꽉 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힘을 빼야 돼서. 아, 만점이면 1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9등급인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예로에 시험 중에 한 번 있었는데 98점 받고 내신 6등급인가 나왔습니다. 아니 6등급까지는 아니야. 3등급 나왔어. 3등급. 98점 받았는데 3등급 나왔어요.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줌 수업세대 아니신가요? 아 진짜 쉽지 않았는데. 아니 하여간에 진짜 어이없었어.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나오냐고요. 열받아.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엔 너무 어렵게 내셔서 얘로 시험 개망했습니다. 그래도 용케도 가고 싶었던 엔젤스쿨 대학부 원하는 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근데 진짜 98점 맞았는데 3등급 나왔을 땐 정신이 아찔하긴 했어요. 어? 이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날 이후로 좀 그 수학에 대해서 공포감이 많이 생겨서 그 이후로 성적이 다른 시험은 괜찮은데 수학 시험 볼 때만 진짜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근데 예루는 긴장하면 손이 떨린다라는 말을 그때까지 전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긴장을 하면 손이 떨리나? 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긴장해서 손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막 국어 시험이며 뭐며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잘만 하다가 수학 시험 시간만 되면 진짜 손이 진짜 덜덜덜덜 떨리고 막 울 것 같은 거야. 아, 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 뭔지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썩 잘하셨나요? 중등부 때까지는 확실히 잘했는데 고등부에 가면서 그 시험 한번 98점 맞았는데 3등급 나온 사건 이후로 덜덜 떨어가지고 잘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성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수학이 진짜 너무 싫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정말 싫었어요. 이런 왜 알림이 안 뜬 거야? 1시간 예생 낭비. 하지만 그만큼 더 가열차게 즐거운 남은 시간 보내면 되니까 하자. 이하입니다. 치즈가 좋은 아이님 이하. 전 잘하는 과목만 손이 떨렸어요. 왜? 잘하는데? 아 못하는 과목은 어차피 못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잘하는 과목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아 그럴 수 있지. 예루는 못하는 과목 수학 성적 더 안 좋게 나올까봐. 네 그게 수학이었어요. 정말 싫죠. 정말. 아니 근데 솔직히 98점 맞았는데 3등급 나오는 건 너무 겪고 싶지 않은 경험 아니에요? 그거 하나 틀린 것도 진짜 실수로 틀린 거였거든요? 그때 2등급이 없었어. 2등급이 없고 2등급 위치까지 전부 1등급이 다 파먹고 100점 맞은 애들이 다 파먹고 3등급 자리부터 남은 거예요. 그래서 98점 받은 예루가 3등급이 된 거야. 정말 끔찍했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고 너무 그 이후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정말 공포감이 생겨서 시험 전에 항상 손이 덜덜 떨리고 울 것 같은 심정으로 참전했네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과목이었어. 다른 과목은 운이 좋았던 건지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수학은 아마 딱 노력한 만큼만 나왔나 봐.
그땐 그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수학 싫어요. 전 더하기도 잘 못함. 예루는 정산도 잘 못해요. 진짜 친구한테 그 돈 나눠달라고 할 때 각자 먹은 음식값이랑 같이 먹은 음식값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 못하겠는 거야.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는 항상 통장에다가 돈을 좀 넉넉하게 넣고 다른 친구들은 그 다른 통장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뺏었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게 항상 예루란 말이에요. 예루는 다른 데 분리를 안 하니까 항상 예루가 계산을 하는데 그럼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예루를 대신해서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보내줘. 와 멋지다. 다른 과목은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수학은 익히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예루는 수학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차라리 다른 친구가 계산하는 게 그쵸? 그냥 2만 원만 줘 이러는 것보다 그러다 2만 원씩 빼먹는 그러다 100원씩 빼먹는 거지. 근데 뭐 괜찮아요. 친구들이 뭐 100원씩 좀 빼먹어도 평생 빼먹으면 한 100만 원쯤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다른 친구가 계산해주는 다른 친구가 결제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친구들이 돈 옮기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얘들아 누가 계산 좀 대신 해줘 한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러면 예루가 할게 하고 일단 한 다음에 영수증 받아왔어. 알아서 보내줘. 그래도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계산은 다 정확하게 해서 줘요. 심지어 예루가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랑 값이 달라가지고 왜 3,000원이나 더 보냈어? 하고 물어보면 뭔 소리야? 아니야 맞게 보냈어. 다시 잘 계산해봐. 해서 다시 잘 계산해보니까 친구가 준 게 맞더라고. 진짜 그냥 바보 상태. 응? 왜 3,000원 더 보냈지? 말해줘야 되겠다. 보내달라고 하면 올림해서 보내주죠. 맞아. 근데 예루도 친구가 달라 그러면 막 13,333원씩 보내줘 하면은 13,400원 보내주지. 맞아. 계산 틀리게 하려도 아닌데. 왜 3,000원이나 더 줬지? 이상하네. 계산기 쓰셔야겠네. 놀랍게도 계산기 쓴 겁니다. 정말 수학이 싫어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돈 계산은 더 싫어. 원치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얘는 정말 돈 계산에 약한 것 같아요. 진짜 원치 않아. 산수랑 수학은 달라요. 하지만 모든 게 싫어요. 숫자가 들어가는 모든 게 다 정말 싫어요. 원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진짜 98.3등급 사건이 예룡한테 너무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냥 숫자가 싫다고. 웃겨. 숫포자야. 숫자를 포기한 사람. 수학 싫다는 사람들이 자꾸 산수 얘기하면서 수학 싫다 그래요? 근데 예루는 정말 수학도 싫고 산수도 싫어요. 정말 모든 게 싫다. 다 싫어. 하지만 그 대신에 국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국어 진짜 효자 과목인데 국어 진짜 효자예요. 국어 그냥 읽고서 풀기만 해도 점수 되게 잘 나와서 너무 감격해서 목까지 매네. 진짜 좋아하는 과목이었어. 완전 효자 대박. 문학소녀 예루. 진짜 완전 효자 과목. 예루는 그것만 약간 더 공부했거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막 읽는 법 있잖아.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것만 조금 공부하고 바로 시험 보면 항상 성적이 잘 나와서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국어 정말 좋아. 뉴턴 머리에 사과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냥 머리에 바로 떨어졌으면은 만류인력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전혀 몰랐을 텐데 눈치 없게 왜 뉴턴 눈앞에 떨어진 거야. 좀 큼직한 녀석으로다가 머리 위에 킁 하고 떨어졌어야지. 보건 100점 예루. 보건실은 잘 안 갔는데. 건강점수 100점이라면 그럴 순 있겠다. 말 좀 똑바로 할 것이지. 국어 이 녀석 왜 이러는 거야? 말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웃겨. 수학 문제 설명을 똑바로 적어주잖아요. 예루는 똑바로만 적혀있다고 생각했어.
맞는 말만 써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음. 성우 같으시네. 자신 있는 부분 중 하나. 자신 있는 부분 중 다른 하나 그거 진짜 자신 있는데. 체력 만점. 체력 한 60점. 의욕은 넘치나 몸이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스타일. 비즈니스 목소리라뇨. 이거 그 방송을 한 3시간쯤 길게 하려면은 목소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냥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국어제는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책 많이 읽었는데 어릴 때 거의 진짜 독서의 악마였어요. 장난 아니었어. 집이 거의 세미 도서관 수준으로 도서관처럼 진짜 책장에 책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 전부 예루가 읽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기는 한 게 보통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들 하는데 예론의 부모님은 책을 그렇게까지 많이 읽는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냥 예루가 미친 듯이 책을 읽었어. 정말 미친 듯이. 생일 선물로 그 가끔씩 친구들이 책을 부모님한테 받으면 책을 받고 싶지 않다, 장난감을 사달라, 왜 책이냐 하면서 막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지? 책 좋잖아. 책 진짜 재밌는데 왜 싫어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예로는 맨날 생일마다 선물로 책 사달라 그랬거든. 받고 싶은 선물 1위인데 왜 기피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 진짜 많이 읽긴 많이 읽었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안 읽어요. 그 예루가 보기에 독서 총량의 법칙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 진짜 너무 많이 읽어서 커서는 안 읽어. 근데 어릴 때 많이 읽은 덕분에 국어 성적은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책 안 읽게 됐다고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하세요. 웃겨. 아니 왜 엄마 때문이에요? 예루는 근데 엄마가 책 많이 읽어서 혼낸 적은 있는데 근데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기 걸려가지고 열나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책을 읽겠다고 한 거야. 근데 엄마가 쉬어야지 무슨 책을 읽냐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했어. 아니 책 읽으면 재밌고 재밌으면 쉬는 건데 왜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지? 아프면 쉬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못 읽게 하는 거지? 하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납득이 안 돼. 엄마가 초3 때까지 계속 책 많이 읽었는데 엄마가 책 그만 읽으라 그랬어요? 좀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뛰어놀아라 이랬구나. 얘네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굴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책 많이 읽으면 국어 말고도 과학이랑 사회 쪽에도 재능이 생겨요? 그렇구나. 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야 돼요. 701페이지도. 얘네도 어릴 땐 그랬는데 지금은 읽다가 뭔 소리지? 재미없다. 딱 덮고 두 번 다시 펼치지 않아. 근데 진짜 한 번 책이랑 멀어지면 나중엔 다른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책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 예루랑 똑같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예루는 책 읽고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그냥 놀아. 근데 예루는 친구네 집 가면 거기는 책을 꺼내서 막 읽어요. 너무 재밌어. 모르는 책이잖아. 근데 그럼 친구들이 되게 싫어요. 우리 집에 와서 책 좀 읽지 말라고. 그 자기랑 놀아야지 왜 책을 읽냐?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루는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너는 책을 안 읽니? 하고 뒤에 친구를 구박하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걸 어떡해. 읽을수록 새로운 재미가 있다고요. 특히 진짜 남의 집에 있는 책이 노다지예요. 노다지. 우리 집에 있는 책은 그래도 부모님이 사주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한번 선정한 책이잖아. 큐레이팅을 한번 걸쳤잖아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면 이제 친구네 집에 있는 책은 또 친구 부모님이 큐레이팅을 해주신 거잖아? 다르지. 엄연히 다르지. 그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책의 종류가 너무 달라서 정말 좋았어. 특히 예루는 동네 친구들이 좀 그 언니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니 오빠들을 위한 책과 그 친구를 위한 책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언니 오빠 세대에 유행했었던 책 같은 걸 부모님이 사주신 걸 그대로 물려봤잖아. 그 책을 읽는데 진짜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정말 좋아했어요.
완전. 옆집 예루는 책도 잘 읽는데 캔들이 너는 책도 안 읽고 엄마 아빠가 기껏 책을 사주면 뭐해 읽지도 않잖아. 세계문학 전집 저거 읽긴 했어? 소공녀 말고 다른 건 읽었어? 아니 읽었다고. 신데렐라 읽었다고. 소공녀랑 신데렐라 말고 다른 건 안 읽었잖아. 엄청 구박받고 이러니까. 얘는 정말 즐거웠는데 친구네 집에 있는 책 보는 거. 엄마는 네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읽으니까 그래서 말렸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설마 이렇게 안 읽게 될 줄은 몰랐지. 아 웃겨. 아니 엄마 포켓몬도 스토리 있다고. 포켓몬스터 스페셜도 스토리 있다고.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게. 엄마 모르잖아. 이 포켓몬 얼마나 재밌는데. 예루는 친구네 집에 가면 코믹 메이플 스토리 꼭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도도가 그 에아를 실수로 죽음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슈미가 되어 돌아오고 가짜 세계수가 나오고. 후반 부분 스토리 너무 심오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개꿀잼. 예루는 진짜 그 주카 때문에 안돼. 어디에 눈 뜨는 거야? 예루는 근데 그 사람 모습 주카 좋아하긴 했는데 되게 예쁘잖아요. 주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귀여워. 바다에서 살아남기랑 메이플이랑 살아남기 시리즈. 예루네 집에도 한 권 있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정글에서 살아남기인가 알래스카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 있었는데 빙하에서 살아남기가 있었어요. 예루네 집에. 근데 예루네 집은 부모님이 만화책을 거의 안 사주셔가지고 만화책이 거의 없었는데 빙하에서 살아남기는 한 권 쟁취해낸 그 유일한 만화책이라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랑 그 마법천자문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랑 집에 있었는데 마법천자문은 사촌동생들한테 뺏기고. 근데 마법천자문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켜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진짜 재밌었는데 예루네 집에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는데 예루는 그 프랑스 편이 1, 2, 3편으로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역사편이랑 음식편이랑 하나 뭐지? 뭐 하여튼 사회편인가 그걸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음식편 엄청 많이 봐가지고 진짜 다른 책은 그대로인데 프랑스 음식편만 책이 약간 알죠? 새 책은 이렇게 입을 잘 다물고 있는데 많이 읽으면 점점 하고 입을 벌리잖아요. 투실투실해지잖아. 프랑스 음식편만 부피가 거의 1.5배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하도 많이 봐서. 진짜 웃겨. 그거랑 무슨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에서 로빈슨 크루소 편만 진짜 많이 읽어서 그건 진짜 책이 2편이야. 2편. 부피가 2배예요. 조난당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런 소설도 너무 좋고 프랑스 음식편 진짜 맛있게 생기고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많이 읽었는데. 프랑스 음식 맛있지. 미슐랭의 나라 아닌가. 맞아. 거기가 아마 원조일걸요? 거기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다가도 이렇게 별점 주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 프랑스면 이건이네요. 프랑스 음식편 진짜 최고야. 처음에 아빠가 책을 사주셨는데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한 권씩인데 그것만 책이 3권짜리인가 막 그런 거야. 근데 막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사편 뭐 혁명 그런가 보다. 음식편 맛있겠다. 오르드브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읽음. 진짜 재밌었는데. 마왕 리무르 템페스트님 이하 안녕하세요. 지금 어릴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커서는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면서 어릴 때 읽었던 재밌는 책 이야기 하는 중이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학습 만화거든요? 와 학습 만화라는 단어를 거의 몇 년 만에 써보는 건지 모르겠어. 학습 만화거든요. 그거에서 프랑스 음식편이 진짜 재밌어가지고 엄청 많이 봤는데 막 나이프랑 포크 같은 거 밖에 있는 거부터 쓴다던가 엄청 큰 와인잔은 물 받는 잔이라던가 또 뭐더라? 전 마부천점은 좋아해요. 예루도 정말 좋아해요. 예루는 집에 그게 20권까지인가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약간 그런 거 나오지 않나? 우정 버자였나? 버우자가 딱 하늘에 이렇게 딱 뜨면서 되게 막
감동적인 장면으로 예루가 보던 편에선 그렇게 일단 끝이 나가지고 그 뒤에 더 보고 싶은데 못 봤어. 아직도 연재하고 있어? 여러분, 마법천자문 예루네 집에 있었던 거 되게 초반본인데 그거에 뭐라 써져 있는지 알아? 한 30권인가 40권쯤에 완결 날 거라고 써져 있다? 예루가 알기로 이미 40권을 넘었거든요? 진짜 웃겨. 그 한 30권에서 40권 완결 예정이라는 식으로 분명히 써져 있었어. 혼세마왕가. 혼세마왕 진짜 멋있는데 예루는 그 처음 봤을 때는 오타쿠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하지. 예루가 그걸 처음 읽었을 때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오타쿠,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오타쿠일 수가 없는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혼세마왕을 보고서 오, 너무 멋있다라는 감정을 그때 처음 알았어. 재밌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책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읽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잘 못 읽겠는데 지금은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불어라 바람 풍. 아 진짜 웃겨. 찌릿찌릿해져라 전기 전 막 이런 거 하잖아. 번개 전이구나. 100권 넘은 거 아님?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66권이에요. 모으고 있거든요. 66권이래요. 대박이다. 요즘은 사자성어로 공격한다예요. 어떻게 공격하는 거지? 내 입장에 대봐라. 역지사지 하면은 약간 막 내가 맞았던 만큼 그 사람도 아프다던가 그런 식인가?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혼세마 진짜 잘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예루는 캐릭터 중에서 여캐는 좀 츤데레 여캐 좋아하고 남캐는 좀 머리 긴 남캐를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마법천자문에서 생성된 것 같은데. 살면서 긴 머리 남캐를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적어도 예루가 오타쿠가 되는 과정에는. 어떻게 이상형이? 아니, 마법천자문 분명 엔딩을 봤던 것 같은데 뒷이야기가 더 있구나. 예루는 한 20권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뒤에 뭐 더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 한 20권인가 30권쯤에서 완결 예정이라는 식으로 초반 앞에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예루는 진짜 그쯤에서 완결 나는 줄 알았어. 생각보다 더 길어졌구나. 츤데레 역캐랑 긴 머리 남캐. 츤데레 역캐는 정말 귀엽죠. 코난에도 많이 나오는데 츤데레 역캐 많이 나오나? 가만, 츤데레인 게 아니라 예루가 멋대로 츤데레라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 미라니가 츤데레가 아니잖아. 미라니는 메가데레잖아. 아니 그치만 도일이 녀석 만나면 이렇게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츤데레지 않나? 나는 1권부터 엔딩까지 봤던 것 같지. 그 거기까지 보신 거 아니에요? 대마왕이 봉인한 그 글자 벗 우자 딱 이렇게 하늘에 뜨는 장면까지만 보신 거 아니에요? 예루가 그랬거든요. 나는 컷신으로만 보고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지. 어릴 때 봐서 기억 안 나나 봐. 예루도 그거 되게 어릴 때 봤는데. 그때 막 그 책에 한자를 따라 써보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노트 펴놓고 열심히 따라 썼어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한 챕터 끝나면 따라 써보는 게 있었던가, 책 뒤에마다 따라 써보는 게 있었던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없어. 그냥 만화책이야. 어떤 땅도 녹이는 독침 정갈도 생각나요? 그런 게 있었어? 예루는 그거 그 뭐였지? 이름 까먹었는데 서생원 나오는 데까진 기억이 나. 오, 54권부터 손오공 그림체가 바뀌어요? 원래 약간 진짜 원숭이같이 생긴 귀여운 남자아이 아니었어요? 그 여의봉으로 막 이것저것 하고 약간 장비같이 생긴 염라대왕 아저씨 나오고. 샤오 귀엽고. 아, 그 끼로로 나오잖아 거기. 그 뭐였더라? 무슨 마수인데 그 약간 봉인됐나 그래가지고 귀여운 그 마스코트 캐릭터 같이 돼가지고 막 계속 울음소리가 끼로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끼로로 지어졌잖아 오공이가. 3장
삼장 귀여운데 그 무슨 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머리에 약간 뿔 생기고 막 악마 될 거라고? 마귀 될 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추억이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502 손오공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손오공. 아직까지 여기선 예루가 아는 모습인데. 오? 오? 아니 거짓말하지 마 진짜. 무슨 테일즈 런너에 나올 것 같이 됐는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 여러분 보여줄게요. 기다려봐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아는 오홍이 아닌데?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아니 뭔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어디 갔는데? 아니 아니 이거 봐. 아니 원래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원숭이 친구잖아. 아니 원래 이랬는데 뭐야? 안 나와. 안 나와. 엥? 자, 예루 마음속에 영원한 손오공은 딱 요 모습인 것으로.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누구야 이거? 아니 누구? 이 사람 누구야?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 이거 누군데? 테일즈 런너에 나와야 되는 사람 아니야? 런너잖아. 아니 동화세계 런너잖아요 이 사람은. 뭐야?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심 누구세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엘소드! 기시감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엘소드잖아. 아니 엘타몬 되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서 누군데? 누구냐고. 아니 진짜 딴 사람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뭐 50이도 성장을 하긴 해야지. 하지만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니 내가 알던 50이 이렇다고요. 완전 바뀌었죠? 아니 딴 사람 성형을 했구나. 성장이 아니라 성형을. 아니 말도 안 돼. 턱선 날렵해진 거 봐.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아니 그림체가 이건 마법천자문이 아니라 수학도둑 아니에요? 아니 이건 수학도둑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뭔가 느낌이 수학도둑인데? 수학도둑에 진짜 예쁜 언니 나오는데. 수학도둑에 진짜 예쁜. 잠깐만. 수학도둑이 아니고 그거 뭐지? 수학도둑 아니야. 와 매그너스랑 티어다. 와 티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분명 어린 시절 만화책이었는데. 아니 수학도둑이 아니라 판타지 수학탐험대다. 뭐지? 수학대전. 아니 여기 누구지? 되게 예쁜 언니 나오는데? 아니 엄청 예쁜 언니 나와요. 기다려봐. 예로가 찾아줄게. 갑자기 그림체가 힙덕된 것 같아요. 판수대가 리얼 고트지. 이 언니인가? 아닌데? 미나 아님? 아니 무슨 엡실론인가 하는 언니였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엡실론 아닌가? 와 진짜 예뻐. 이 언니 맞네. 이 언니야. 진짜 예쁘지 않아? 어릴 때 진짜 좋아했어요. 악당 쪽에 있었지. 진짜 미인이야. 너무 예뻐. 아니 얘로 취향. 선역에 누구 있었는지 전혀 생각 안 나고 오로지 이 언니랑 이 아저씨. 이 아저씨다. 이 아저씨? 이 사람. 이 둘밖에 기억이 안 나. 아슈르가 완전 멋있기는 함. 아니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예로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아 되게 멋진 약간 신관이었나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 되게 멋진 신관 오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무슨 한 패 먹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예쁘다. 다시 봐도 진짜 예쁘네요. 아 하여튼간에 진짜 취향 한번 확실하구만. 그니까 츤데레 역캐 아니면 누님캐다 이거죠. 얘로 취향은. 키사라기 미사토 언니를 좋아했을 때부터 예상은 됐는데 설마하니 어렸을 때 좋아했던 캐릭터도 누님캐일 줄 몰랐어요. 아니 예쁘지. 언니 캐릭터도 기본적으로 다 예뻐요. 아우 재밌게 봤는데 저거 그 아랫집에 사는 동생들 집에 저게 있었어요. 판타지 수학대전. 진짜 재밌었는데. 아 마법천자문 54권 주문해서 받았을 때 다른 책이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럴만해. 표지에 갑자기 웬 엘소드 느낌의 미소년이 떡하니 와가지고 여의봉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 어? 뭐지? 아 했을 것 같아. 그 표지 디자인 느낌도 조금 바뀐 것 같던데. 어릴 때 판스들 보고 기분 좀 이상해졌음. 아니 저기 너무 예쁜 언니가 너무 많이 나옴. 저거 진짜 재밌는데 내용이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오로지 그 신관 같은 오빠랑 저 되게 예쁜 언니가 둘이 뭔가 무너진 신전? 무슨 불탄 머시기? 그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 하나만 딱 기억나. 수학 내용 기억 안 남. 예루는 다른 내용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만 봤어요. 근데 그 아랫집 동생네 가가지고 본 거였는데 그 집이 더 이상 책을 사주지 않아가지고 만화책을 더 이상 사주지 않아가지고 뒷부분을 몰라요. 저건 완결 나긴 났겠지? 아 표지 1권부터 전부 다 리뉴얼 됐어요? 아니 거짓말. 그리고 그냥 1권부터 그 잘생긴 502로 나온다고? 아니 그치만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그 손오공은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 삼강이는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데 오공이는 조금 단순하면서도 아는 게 잘 없지만 용감하고 의리있고 멋진 녀석인 그런 그 케미가 굉장히 좋은 건데 오공이가 갑자기 저렇게 눈빛을 멋있게 해가지고 딱 나타나면은 조금 아 옆에 글씨 같은 게 달라졌어요. 아 깜짝이야.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네. 아니 약간 좀 그 똑똑하고 착한 삼강이랑 그 약간 덜 똑똑하지만 착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오공이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샤오 진짜 예쁜데. 솔직히 처음에 삼강 좋았어. 삼강 예쁘죠?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샤오가 나오고 나서 예루의 마음은 샤오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솔직히 샤오는 정말 샤오가 진짜 츤데레 아니야? 처음에 막 뭔가 잔뜩 까탈스럽게 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막 도와주고 같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추억이다. 예루네 집에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진짜 사촌동생한테 뺏겼어요. 내 마법 천점은 좋아했는데 너무 속상해. 근데 어릴 때는 정말 학습 만화가 정말 많았는데 수학대전 말고도 아까 그 수학도둑도 그렇고 과학도둑도 있지 않았어? 그치 과학도둑도 있지. 과학도둑 있네. 어? 샤오가 오콩상제예요? 왜요? 아니 어쩌다가 샤오 오빠 찾아야 되는데 오콩상제 돼버리면 못 돌아다니지 않아? 큰일 났네.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학습 만화 진짜 많았는데 수학도둑 과학도둑 왜 이렇게 많이 훔쳐가는지. 메이플 스토리. 아니 솔직히 메이플 스토리 분류 학습 만화로 돼 있기는 한데 웃기지 않아? 뭐가 학습된다는 거야?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조기 교육밖에 안 되지 않아요? 뭘 학습하는 건데? 학습되는 게 없을 텐데? 사냥터 이런 거? 심지어 옛날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지금이랑 사냥터 배치도 달라. 그거랑 수학대전이랑
몰라도 뭐 수학대전만 있진 않았겠지. 과학대전이랑 이런 것도 있었겠지. 예룬네 집에 내일은 실험왕 있는데 그건 아직도 어디 있을걸? 줬나? 모르겠어. 그거는 내일은 실험왕은 사면은 그 실험 키트도 줬어요. 근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썼어. 그때 썼어야 됐는데. 그 너무 아끼면 못 쓰게 되잖아요. 칫. 내일은 실험왕이랑 그 실험왕만 있는 거 아니고 내일은 발명왕이랑 뭐 이런 것도 있었을걸? 예루가 기억하는 것만 최소한 6개는 된다. 아, 그거랑 각종 살아남기. 최소 학습 만화 시리즈 예루가 아는 것만 7개가 되네. 정말 많았는데 학습 만화 전성시대죠 거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메이플 스토리. 실험왕 재밌죠. 실험왕 진짜 재밌는데 거기 갑자기 발명반 친구들이 나와서 뭐지? 했는데 걔네는 발명왕에 나오는 애들인 것 같더라고. 실험왕 그 원소 잘생겼잖아. 원소. 원소 잘생겼잖아요. 약간 재수없게 구는데 잘생기긴 했지. 아 진짜 추억이다. 그 예루 메이플 스토리 에피소드 중에 그거 좋아했어요. 거기 갇혀가지고 쇼핑몰에 갇혀가지고 좀비들이랑 뭐 해야 되는 그 에피소드 진짜 좋아했는데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좀비 바이러스가 그 발생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과학자였나가 그 무슨 치료제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지 않았나? 하여튼간에 그 더 이상 좀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셔터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혼자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막 중간에 좀비한테 물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 쓰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그 사람도 좀비 되는 내용으로 써져 있는 수첩을 바우였나 델리키였나가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혼자서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밖으로 좀비가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 슬펐지만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그 편이 그거잖아. 그 나가는 길 알려주는 척 하면서 좀비가 그 바우랑 이런 애들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바우가 운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 재밌었는데. 그 막 뭔가 잘못해가지고 바우가 쥐어 패고 있는데 어릴 때 엄마 생각난다고 막 좀비 감동받아가지고 감화되고. 되게 추억이다. 그땐 그래가지고 그 메이플에 나오는 좀비를 진짜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그 에피소드 읽은 이후로는 좀 덜 무서워졌어. 근데 완전히 안 무서워지게 된 건 실제로 게임을 시작하고 좀비를 수백 마리씩 때려잡으면서 레벨업을 한 후였던 것 같아요. 한 방이면 다 죽던데. 까짓거. 아 근데 친구가 항상 그 얘기 하긴 해서 처음에 예루는 그 마이너 좀비라고 하길래 약간 그건 줄 알았거든요. 조금 더 좁은 공간에 있거나 이런 애들을 마이너 좀비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에 있는 애들은 메이저 좀비가 따로 있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야. 게임에도 없고 뭐지 했는데 광부 좀비여서 마이너였다는 걸 알게 된 지가 알게 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어릴 땐 정말 학습 만화가 많아서 친구들끼리 그 부모님이 사주시면 학교에 들고 와가지고 다 같이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네요. 이젠 그럴 일이 없어. 아 지금 그거는 해. 그 이북을 산 다음에 그 예루가 이북을 사가지고 태블릿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교보문고 이런 어플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야야 이거 내가 이번에 산 만화인데 진짜 재밌어 너도 봐 하면서 막 카케구로 억지로 보게 하고 그런 건 한다. 나바천잠은 22권 보셨나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예르네 집에 있는 게 20권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왜요? 뭔가 파격적인 전개가 나오나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할까요? 진격의 거에 이어서 보고 왔나요? 안 봤는데요? 왜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뭔가 지금은 못 볼 것 같아. 그거 너무 피가 많이 나고 잔인하지 않아? 어릴 때 봤을 때는 그 머리를 비우고 그냥 보는 거라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겠어.
왜냐면 얘로 한 5살? 이랬을 때 TV에서 그 사촌 언니들이랑 뭐 같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뭐 무슨 이누야샤 이런 거를 뭐 보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보면서 그냥 되게 재미있는 만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만화가 너무 잔인하다. 이거를 네가 보면 안 된다 하고서 막 엄청 계도를 엄청 하셨거든요, 예루를?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만화인데 물론 피가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것도 아니고 요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 뿐인데 왜 저렇게 싫어하시지 했거든요? 한 언제지? 몇 년 지난 이후에 이누야샤를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도저히 오세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그때 좀 깨달았어. 아, 오히려 너무 어릴 때는 조금 이게 작동을 안 하는구나. 잔인하다는 걸 감지하는 게 작동이 안 되는구나 싶었어. 안녕하세요, 아크리트님. 예하, 오랜만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쵸, 지금 보면 꽤 잔인하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아기 때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다쳤으니까 피가 나는구나. 갈라지니까 피가 나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어. 지금 보면 되게 잔인해. 예루가 부모님이었어도 5세짜리가 이누야샤 보는데 산원철조로 막 요괴 반으로 가르고 이누야샤 튀어나오는 장면, 얼굴에 피 이만큼 묻어있음, 이런 거 당연히 못 보게 할 것 같아. 너무 어릴 때 기억은 없잖아요. 제가 기억이 있던 건 3살 때였어요. 예루도 많아봐야 한 3, 4살쯤? 그쯤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그 엄마랑 손 이렇게 잡고 가는데 어떤 언니들이 예루한테 막 뭔가 말을 이렇게 걸어줬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있어. 그게 예루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아, TV에서 술병으로 머리 깨고 총알로 이마 뚫고 나오는데 잔인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애기들은 저걸 진짜 몰라. 그래서 부모님이라던가 주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보호하고 싸고 도는 것도 예루는 당연히 좋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5살짜리가 막 피 나오고 이러는 걸 너무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애기들은 그게 잔인하다는 걸 받아들일 그 시스템이 아직 머리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거부감이 없어. 진짜 몰라.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장착이 된 이후에 봐야지. 그 전에 보면은 그 시스템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지 않아? 사람이 좀 갈라질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예루라면 그랬을 것 같아. 어릴 때는 진짜 그냥 이누야샤 보면서 막 과자 집어 먹으면서 하하 깔깔하면서 그냥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입장에서 얼마나 말리고 싶은 일이었을까. 아 근데 예루는 인터넷이 야만의 시대라서 잔인한 거 그냥 다 나오는데 진짜 알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걸 검색했을 뿐인데 잔인한 거라던가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 너무 진짜 야만의 시대라는 말이 딱이다.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였어. 너무 야생이었어. 아, TV에서 터미네이터 방영하는 거 혼자 보는데 내용도 모르겠는데 로봇이 계속 쫓아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얘를 터미네이터 안 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Are you Sarah Connor? 하면서 사라 코너 씨를 찾는 그거야? 너무 무서워. 보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무좀이나 이런 거 안 거나오. 아니 다들 어릴 때 뭘 본 거야? 어릴 때 소우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했지? 예루는 표지가 무서운 건 안 봤는데. 아, 스폰지밥에서 랜덤으로 다른 시간대에 가는 그런 타임머신 편이 있었어? 예루는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메롱시티가 진짜 무서웠는데. 예루가 그 TV를 처음 틀어가지고 봤었던 게 스폰지밥 메롱시티 편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폰지밥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한 게 하필이면 메롱시티 편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 내용이 실수로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모르는 동네에 왔는데 거기가 메롱시티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고 싶은데 버스가 안 와. 버스 왜 안 오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대답을 똑바로 안 하고 다 메롱이라고만 해요.
버스도 안 오고 사람은 없고 말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동네 다 시커멓고 어둡고 무서운데 집에 가고 싶은데 갈 버스가 안 와. 버스 시간을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메롱밖에 안 하는데 동네는 다 어둡고 불 꺼져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편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예루는 어릴 때는 만화를 틀면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다가 못 보겠어 하고 채널 돌려버렸어. 그게 약간 그 하필이면 스폰지밥을 처음 접했을 때 내용이 그거였어가지고 스폰지밥 내용 전체가 다 그런 줄 알고 내용이 이상한 건 줄 알고 안 봤어요 한동안. 나중에 막 다람이 나와가지고 막 음식 해먹고 이런 거 보는데 그건 괜찮더라고. 좀 서양 쪽 만화가 너무 무서워. 무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일본 만화는 아예 처음부터 막 내용이 약간 그런 거잖아. 좀비를 퇴마한다. 어떻게? 아니, 좀비가 아니라 그 요괴를 퇴마한다. 어떻게? 멋있는 칼 이름 뭐더라? 철수야로 약간 이런 내용인데 서양 쪽 만화는 뭐 그냥 사람이 프레스기 같은 거에 이렇게 하면 킁 하더니 그 캔 모양으로 이렇게 딱 눌려가지고 뒷동거리면서 걸어 나온다던가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조금 만화적인 과정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심해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 가. 메롱시티 같은 건 진짜 그냥 공포 그 자체고. 아, 너무 애기니까 총에 맞는 거랑 옷이 피해 젖는 거랑 연출의 상관관계를 아예 모르는구나. 오, 불쾌할 정도로 서양 만화는 너무 유쾌해. 그 막 톰과 제리 같은 것도 덫에 걸려가지고 덫 모양으로 변해버린다던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감당이 좀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릴 때 미국 만화 되게 안 좋아했어요. 서양 쪽에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되게 안 좋아했어. 그리고 또 특히 서양 애니메이션은 좀 한 편 한 편이 따로따로잖아. 그 옴니버스라고 하나요? 내용이 다 별개잖아요. 그 전편에서 톰이 약간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 시세 지는 내용으로 끝났어도 다음 편 되면은 멀쩡하게 다시 제리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다리 부러졌는데 분명히. 다음날 뭐 나았다는 얘기라던가 붕대 푸는 장면도 없는데 갑자기 멀쩡한 거야. 그런 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 왜냐면 예로가 그전까지 보던 건 명탐정 코난 이런 거여가지고 어쨌든 주요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지. 애기 때 본 톰과 제린 그냥 웃겼는데 지금 와서 보면 톰 진짜 아프겠다. 예루는 톰 불쌍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주인 아주머니한테 맨날 엄청 혼나잖아. 아, 몸에 재생 능력이 있는 거다? 근데 약간 빨리 나았다가 아니라 그 다쳤다는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고 그냥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 만화는 이렇게 직선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이렇게 슬러가면서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미국 만화는 여기서 시작해서 1편 하고 돌아가서 여기에서부터 다른 내용으로 2편 또 돌아가서 여기서 3편 이런 느낌이라 좀 어릴 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 전편에 있었던 일이랑 오늘 하는 일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짱구 아니에요? 도라에몽이라던가? 아니야, 그래도 뭔가 도라에몽은 약간 비슷할지도? 아, 도라에몽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코난은 전편이랑 연관이 좀 있는 게 많은데. 오늘 물 진짜 많이 먹는다. 에어컨 바로 밑에서 잤더니 목 상태가 좀 안 좋긴 한가 봐요. 아. 하여튼 어릴 때 진짜 만화 많이 봤는데 그땐 거의 투니버스와 함께 살았죠. 아, 뭐야. 기승전 진격의 거인 뭔데? 아, 진짜 웃겨. 진격의 거인은 만화적 허용이란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아. 뭐라 그래야 되지? 허용을 안 하는 만화는 아예 안 해서 좋고 허용을 하는 만화는 허용을 해서 좋고 그 완전 갈래가 다른 점이 좋아. 만화의 매력이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목 건강 잘 챙기세요. 물을 진짜 꾸준히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왜 이럴까? 오히려 약간 초여름에는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초여름에는 그 날씨가 따뜻하니 목이 딱 풀려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웠다가 굉장히 시원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 아, 상처 생기면 회복 전까지 다음 아이도 계속 상처 그려주고 상처가 점점 낫는 것도 표현돼 있어. 대단한데 도대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혀가면서 만든 만화 애니메이션일까? 아니 약간 옛날에는 작화가 진짜 대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멋있다, 몇 명의 손목을 갈아 넣은 걸까? 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어른이 된 것 같아. 안 되겠다. 목 상태 때문에 오늘 셔터 여기서 닫겠습니다. 아유, 갈수록 안 좋아지네. 뭐라고? 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일 감기가 올 것 같다는 확신이 거의 100% 드는 목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가보겠습니다. 아, 캐릭터들 옷이랑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요? 멋진데. 건강 잘 챙기셔요. 유유. 라임스테이님 만치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잘 챙겨야죠. 가서 타이레놀도 좀 먹고 좀 누워있고 그래야지. 아, 옷이랑 이런 것도 현실에 있을 법한 디자인만 나오고 정말 잘 만든 만화야. 아, 예루가 봤던 애니메이션은 보통 프리파라 이런 거라서 다칠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아무튼 아유, 오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방송을 옮긴 거였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번 방송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일요일 낮이라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니 소나트야, 뭐야 이거 무슨 손 모양이야? 어이, 아무튼 소나